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크롤링을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인 셀레니움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했었던 크롤링의 방식은 바로 이 WinHTTP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했었는데요. 영상을 보셨거나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브라우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크롤링할 사이트에 URL을 요청했을 때 응답받은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 WinHTTP의 방식의 특징이 바로 이 브라우저 없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한데 장점은 아주 빠릅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고 브라우저의 화면을 그리는 이러한 액션들은 없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브라우저 없이 크롤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뒤에서 브라우저 없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이 WinHTTP에서 모두 다 처리를 따로 해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해야 한다던가 어떤 검색 옵션이 굉장히 많을 때 그 검색 옵션들을 하나하나 설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WinHTTP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이 셀레니움이라는 방식은 이 WinHTTP의 단점, 바로 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커버해줄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 브라우저를 원격 제어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셀레니움의 가장 큰 장점이 WinHTTP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브라우저를 띄워서 화면에 보이는 어떤 요소를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이런 액션들을 셀레니움에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녹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셀레니움의 가장 큰 단점은 이 WinHTTP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할 것이 아니라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라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셀레니움과 이 WinHTTP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면 적절히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크롤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셀레니움을 한번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레니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셀레니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구글에 셀레니움 베이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이 GitHub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릴리즈 페이지라는 버튼을 클릭해주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2.0.9.0.ex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자, 다운받았으면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마법사가 나타나면 넥스트를 눌러서 동의를 하시고 또 넥스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경로가 설치 경로입니다. 이 설치 경로는 이렇게 복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미리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 둘게요.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다면 피니시를 눌러서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복사했었던 그 경로를 폴더 탐색기를 열어서 주소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셀레니움 베이직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크롬 드라이버입니다. 저희는 오늘 크롬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볼 건데 이 크롬 드라이버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과 동일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버전과 맞는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눌러서 도움말에 크롬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버전이라고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저는 102.0.5005가 나오는데 102 버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글에 크롬 드라이버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제일 위에 드라이버 for Chrome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들어가면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롬 버전이 101일 때, 102일 때, 103일 때. 근데 제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은 102 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에 있는 102 버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win32.zip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32 버전과 64비트 버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win32라는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압축 파일이 하나 받아지는데 이 압축 파일을 풀면 바로 이 .exe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을 이 셀레니움 베이직 폴더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미 크롬 드라이버 exe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쓸 거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덮어쓰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방금 받았던 이 .exe 파일로 교체가 됐고요.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크롤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한 커뮤니티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업로드 했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엔카 중고차 크롤링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남고 할 거 없으시면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마침 시간 남고 할 게 없어서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엔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에 엔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거는 모바일 사이트니까 무시하고 아래에 있는 이 엔카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상단에는 사진 우대라는 영역이 존재하고 아래에는 우대 등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 일반 등록이 존재하는데 아마 이 위쪽은 광고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일반 등록에 존재하는 차량들을 크롤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도 이제 한 페이지에 20개씩 나오고 뭐 30개, 40개, 50개씩 바꿀 수 있고 페이지도 이동하면 그 페이지로 컨텐츠가 바뀌고 좌측에는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서 현대 제네시스 클릭하면 제네시스 차량만 나오고요. 연식이나 주행 거리, 가격, 그리고 지역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WinHTTP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검색 옵션들을 선택할 때마다 상단에 이 URL이 바뀌는데 이 검색 옵션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걸 클릭할 때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코딩을 해야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반면 이렇게 그냥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크롤링을 할지 엑셀을 한번 열어서 하나씩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엑셀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엑셀 파일은 수시로 다운이 될 수 있다. 파일이 언제든지 저장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엑셀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장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 S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한 5초, 10초마다 무조건 한 번씩 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장 안 돼서 날아가고 후회하지 마시고 컨트롤 S는 습관적으로 누르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매물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제일 위에 차종이 있죠. 뭐 회사명도 있고 이렇게 차종도 있고 옵션도 있는데 이거를 제목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에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21년 3월식 이렇게 연식을 입력하고 세 번째에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솔린인지 뭐 디젤인지 이 연료 타입, 연료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역이 있고요. 그럼 좀 오른쪽에 있는 바로 요 가격, 요거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고, 마지막으로 요거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는 이 상세 페이지의 링크까지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올 데이터를 정했고 Alt F12를 눌러서 VBA 편집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새 페이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듈이 없을 텐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삽입의 모듈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나타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하얀색 바탕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도구의 옵션에서 편집기 형식에서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레니움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셀레니움은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브라우저 실행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브라우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했던 셀레니움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에는 이 도구의 참조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참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크롤을 쭉 내리시다 보면 S쪽에 이렇게 셀레니움 타입 라이브러리라는 참조가 존재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조금 전에 설치했었던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드라이버라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한테 dim하고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이제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내가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 dim 드라이버 as 새롭게 new selenium 의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이름은 셀레니움의 크롬 드라이버다. 그럼 이제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라이버하고 점 쓰면은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특정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엔카 주소를 복사해서 get 뒤에 쌍따옴표로 감싸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F8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잠깐 기다리고 나면 이렇게 엔카 사이트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사용했었던 이런 일반적인 크롬과는 조금 다르게 상단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는 상단의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셀레니움의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표시 문구예요. 자, 이 상태에서 F8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드라이버가 종료가 돼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F5를 눌러서 실행 버튼을 바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사이트가 로딩이 끝나면 다시 닫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드라이버라는 변수가 이 서브부터 엔드 서브 사이에만 실행되는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엔드 서브가 되더라도 변수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 dim이라고 되어 있는 한 줄을 서브 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로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자, 프로시저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우저가 종료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드라이버라는 변수가 여기 밖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F8을 눌렀다가 이렇게 종료 버튼을 한번 누르는 순간 바로 드라이버가 다시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크롤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실행까지 했고 이제 여기다가 프로시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브라우저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가지 프로시저를 우리 엑셀에다가 버튼을 한번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버튼을 그리고 여기 안에는 브라우저 실행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운데 정렬, 폰트도 조금 작게, 굵게 이런 식으로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는데 줄 맞춤하려면 컨트롤 쉬프트로 이렇게 해주면 줄이 딱 맞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글자도 데이터 가져오기로 바꿔줍니다. 조금 늘려줄까요? 그리고 브라우저 실행은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해서 브라우저 실행 매크로를 연결해주고 데이터 가져오기는 매크로 지정해 데이터 가져오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이 아래에 있는 일반 등록 영역에 존재하는 이 매물들을 여기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매물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것도 첫 번째 매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요거는 그 전에 했었던 윈 HTTP 방식과는 조금 더 쉬운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제목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요 위에 있는 A 태그로 가면은 지금 좌측에 이 A 태그를 눌렀을 때 제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카피 셀렉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로 돌아와서 직접 실행창에 한번 컨트롤 V 해보면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오기 위한 이 고유 주소의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분석할 필요 없이 알아서 주소를 얘가 알려주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우리가 엑셀에 출력할 곳이 B6이라는 셀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셀즈 6행의 B열의 value는 위에 드라이버라는 변수에서 find를 할 건데 CSS에 의해서 find를 하겠다라고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CSS 셀렉터 as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단에 아까 복사했었던 셀렉터예요. 다시 한번 이 A 태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카피의 이 카피 셀렉터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쌍따옴표를 포함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여기에 점 텍스트라고 하면은 바로 이 영역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 B열의 6행에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F8을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자, 보셨나요? 현대 올류 투싼 디젤 스타일까지 다 잘 갖고 왔습니다. 너무 쉽죠? 이게 크롤링이 사실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C열에다가 연식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연식의 이 주소를 알아야겠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다시 한번 화살표를 클릭, 연식을 클릭. 그러면은 요 스팬 태그가 있는데 이 스팬 태그를 열어보면 스팬 태그 안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스팬 태그의 경로를 알려면 스팬 태그를 우클릭, 카피 셀렉터 그리고 나서 C열에다가 가지고 올 거니까 위에 있었던 이 CSS 셀렉터를 빼주고 방금 복사한 걸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게 실행되니까 클릭 16년 11월식 17년형이 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방금 가지고 온 이 연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연식을
가지고 오는 이 CSS 셀렉터의 경로를 살펴보니까 샵 sr normal 꺽쇠 tr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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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yer까지 있는데 샵 sr norma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HTML 엘리먼트들 중에서 샵은 id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sr normal이 id 이름인데 그러면 어딘가에 id는 sr normal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F 누르고 이 sr normal을 검색하면 바로 위에 id는 sr normal이라고 존재합니다. sr normal이 바로 요 일반 등록의 페이지인 것 같아요. tbody는 테이블 태그의 이thead가 제목이고 tbody가 본문이고 이 tbody 태그의 id를 sr normal이라고 입력을 해뒀네요. 그래서 이 샵 sr normal이라고 하면은 이 tbody 태그를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꺽쇠를 입력하면은 이 tbody의 아래에 여러 바로 자식들을 뜻하는데 이 tbody의 자식들이 이렇게 tr 태그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tr 태그를 가지고 올 건데 tr 태그 중에서 어떤 자식을 가지고 올 건가? 이 자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0부터 20까지 총 21개의 tr 태그 자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tr 중에 첫 번째 자식을 가지고 오겠다. 첫 번째 자식을 가지고 오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요 바로 이 tr 첫 번째 tr 태그니까 요걸 다시 열어본 뒤에 그러면 이 tr 태그 안에는 또 여러 개의 td 태그가 존재해요. 이 td 태그에는 보면은 td 태그인데 어떤 td 태그를 가지고 올 건가? .inf다. 그러면은 점은 이 샵과 조금 비슷한데 샵은 id라고 했죠. 근데 이 점은 클래스를 뜻해요. 그래서 td.inf라고 하면은 td인데 이 td 중에서 클래스가 inf인 td를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tr 태그의 자식 태그들 중에서 inf가 클래스인 것이 요게 있네요. 그래서 이 td 태그 클래스가 inf인 td 태그까지 접근을 하는 게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이 td 태그의 또 하위 자식들이 a 태그 하나, 스팬 태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태그를 가지고 오겠다. a 태그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요 a 태그가 되고 이 a 태그에 점 텍스트 하면 a 태그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이 텍스트가 현대, 올류, 투싼 이렇게 존재하고 또 아래 거 열면은 디젤 1.0, EWD, 스타일 등등등의 많은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이 텍스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왼쪽에 이렇게 이 제목 전체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첫 번째 CSS 셀렉터, 요거를 CSS 셀렉터라고 하는데 이 경로를 가지고 우리는 특정 이 엘리먼트, 이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소를 찾아가는 어떤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뾰족하게 아이디는 하나지만 이렇게 tr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nth child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몇 번째 tr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td 중에서 클래스가 inf인 td를 접근한다. 그리고 그냥 a 하면은 a 태그를 접근한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연식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더 쉬울 텐데 똑같이 SR normal id로 접근하는 건 동일하고 tr도 첫 번째 tr로 접근을 하는 건 동일하고요. td인데 inf 클래스까지 클래스가 inf인 td로 접근하는 것도 동일하고 여기에서 다른 게 a 태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스팬 태그로 접근을 해요. 그럼 스팬 태그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클래스가 디테일인 점이니까 점 디테일은 클래스가 디테일 여기 있네요. 요 태그로 접근을 하고 이 중에서도 스팬 태그 아래에 또 스팬 태그가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래스가 yer인 스팬 태그를 접근하면 바로 요 스팬 태그가 돼서 이 스팬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 16년 11월식 17년형이라는 텍스트를 엑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가지고 올 것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CSS 셀렉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요 키로수를 클릭을 하면 그 태그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 카피, 카피 셀렉터,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미리 하나 여기다 잠깐 넣어주고 복사해서 넣어준 뒤에 요거는 D열에다가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밑에 붙여 넣었던 거를 잘라서 CSS를 방금 복사한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이 디테일 클래스를 가진 스팬 태그 안에 위에 연식은 YERE 클래스인 스팬 태그였지만 이번에는 클래스명이 KM인 스팬 태그를 가지고 온대요. 그럼 보면은 클래스가 KM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가지고 오겠죠.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 이렇게 주행거리도 가지고 왔어요. 이쯤 저장 한번. 네, 저는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동 저장이 되고 있는데, 혹시 자동 저장이 없는 분들은 컨트롤 S 수시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요거를 미리 하나 복사해서 이 내용을 비워둘게요. 그 다음은 연료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 연료 쪽에다가 클릭, 나온 요 태그를 우클릭, 카피, 셀렉터,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다시 복사해서 E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F열. F열에는 어떤 값이죠? 지역. 여기 근데 지역이니까 마우스 클릭, 지역에다가 갖다 대고 요 스팬 태그를 클릭, 카피, 셀렉터, 그리고 CSS를 교체. 자, F열까지 됐고 가격 가져올게요. 그 다음 가격은 클릭, 옆에 있는 가격을 클릭하면 이렇게 스트롱, 이 스트롱 태그를 가지고 오면은 1630이라는 이 값만 가지고 오고, 요 바로 상위에 있는 이 TD 태그를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가져오면은 이 1630이 10,000원까지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 10,000원까지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뭔가 숫자로 계산을 한다던가 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스트롱 태그를 우클릭해서 카피에 셀렉터를 해볼게요. 복사를 안 해놨으니까 하나 또 복사해서 F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G열, 그리고 요 CSS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 저장 한번 컨트롤 S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를 가지고 올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클릭. 자, 요렇게 제목, 연식, 주행거리, 연료, 지역, 가격까지 다 잘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링크가 필요한데, 링크는 요 제목 쪽을 클릭해 보면은 이 A 태그에 있는 이 href 속성이 바로 요 링크인데, 요걸 클릭했을 때 바로 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A 태그가 뭔가 이동하기 위한 링크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A 태그에 요 href라는 걸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클래스 속성, 타겟 속성, 등등등 다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href의 속성을 가져오면 그 안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자, A 태그에 마우스 우클릭, 카피에 셀렉터까지는 동일하고, 자, 여기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오랜만에 셀즈 6행의 H열의 밸류는 드라이버의 find element by css, 그리고 쌍따옴표로 붙여넣고 가로 닫고 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점 텍스트를 가지고 올 것은 아니고 여기에 그 href 속성을 가지고 올 건데, 그러려면은 바로 여기에서 점 attribute, at만 쳐도 나와요. 여기서 탭키 누르면 attribute가 이제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에서 속성의 이름은 href다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 H열에는 바로 요 경로로 접근한 엘리먼트의 href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 하면은 이렇게 링크가 가져와졌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로 입력을 해보면 방금 이 현대 올류투싼 디젤 1.7 이렇게 링크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첫 번째 매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매물을 가지고 올 건데 두 번째 매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밑에다가 또 입력하고 세 번째 거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6행을 7로 여기는 8행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 방법은 너무너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는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요 한 페이지당 매물이 여기 보면 20개씩 보기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20개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i는 1부터 20까지다 라고 하고 안에 드래그를 해서 들여쓰기 그리고 넥스트로 닫아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 tr 태그예요. 요 tr 태그가 자세히 보면은 이 sr 노멀이라는 아이디 아래에 tr 태그가 하나하나가 바로 이 매물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요 tr 태그들을 우리는 몇 번째 tr, 몇 번째 tr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매물을 여러 개 가지고 각각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r 태그의 첫 번째 요 숫자를 i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i로 그냥 쓰면은 이 i는 텍스트로 인식을 하니까 양옆에 따옴표와 앰퍼센드와 따옴표로 분리를 해주면 이 i가 이제 변수로 인식이 돼서 F8을 눌러보면 이렇게 i는 1이 됐고 그러면 이 자리에 i 대신에 이제 1이 들어가서 이 변수의 1이라는 값과 양옆 화면이 계속 바뀌어서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6행에다가만 출력하라고 고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행에다가만 출력을 할 게 아니죠. 처음 시작행은 6이 맞아요. 그래서 행은 6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변수로 써줍니다. 행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 행은 행 플러스 1 이렇게 누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첫 번째 줄 지우고 데이터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가지고 오네요. 자, 근데 보니까 세 번째가 비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9개, 20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19개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사이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TR이 당연히 20개씩 보기니까 TR이 이렇게 20개, TR이 20개 있어야 되는데 TR이 0부터 20까지니까 TR이 21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TR을 하나씩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지금 보시는 TR 두 번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쳐지고 네 번째 것이 세 번째로 표시되고 이 세 번째 TR은 마우스 갖다 대니까 안 나와요. 다른 것들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를 빼면 딱 20개가 맞아요. 근데 이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어떨 때는 세 번째, 어떨 때는 다섯 번째 이게 랜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세 번째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클릭해서 제가 링크를 한번 클릭해 봤어요. A 태그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더니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캡차를 인증하는 어떤 크롤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목적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우리가 한번 피해가 볼게요. 그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발견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해보면 당연히 다른 TR들은 다 눈에 보이는데 이 세 번째 TR만 눈에 아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TR 살펴봤더니 이 하단에 있는 스타일스라는 탭이 이제 CSS가 먹히는 CSS가 표현된 탭인데 다른 TR들은 이 디스플레이라는 옵션, 화면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옵션이 테이블 로우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이 TR만
디스플레이가 none으로 되어 있어요. 이 none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겠다, 안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스플레이가 none인 tr의 경우에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r에 이 디스플레이 css 값이 none이냐 테이블 로우냐 인 것을 한번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or i는 1부터 20까지인데 이 tr에 디스플레이 css 값인 이 테이블 로우인지 아니면 none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드라이버의 find element by css까지는 똑같아요.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css까지는 똑같고 여기에서 요 sr 노멀에 tr로 접근을 하고 몇 번째까지는 똑같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안에다가 쌍따옴표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i번째에 tr까지 접근을 했어요. 여기에서 css 값을 불러올 건데 .css value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display라는 것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i번째 tr에 display라는 css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요거를 진짜 잘 가지고 오는지 한번 제가 debug.print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직접 실행창은 지워주고 혹시나 이 직접 실행창이 안 보이는 분은 보기에 직접 실행창 단축키는 Ctrl G 누르면 열립니다. 그럼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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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누르면 첫 번째 i가 1이었을 때 첫 번째 tr은 테이블 row라는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보여지는 첫 번째 매물이니까 요거 다 지우고 다시 크롤링을 해보면 F8로 한 줄씩 이렇게 잘 가지고 왔죠. 자, 두 번째 tr의 디스플레이 속성도 테이블 row네요. 그래서 잘 가지고 왔어요. 근데 i가 3이니까 세 번째 tr의 디스플레이 css value는 none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가지고 오려고 해도 가지고 올 값이 없어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추가해 주면 돼요. 요 값이 none이면 안 가져오고 테이블 row면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디버그 프린트 대신에 if 조건문을 써줍니다. 만약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by css 이 css 셀렉터로 엘리먼트를 찾을 건데 그 셀렉터는 샵 sr 노멀이라는 id를 가진 태그를 찾고 그 자식들 중에서 i번째의 tr를 찾고 그 엘리먼트에서 display라는 이름의 속성을 가진 css 값을 가지고 오는데 앞에 if가 붙었으니까 만약 이 값이 테이블 row이면 이라고 써주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안으로 집어 넣어주고 end if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열려있던 브라우저 닫힐 거예요. 이건 딴 거고. 그럼 브라우저 실행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새롭게 브라우저가 이렇게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는 F8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테이블 row였나 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데이터 지워주고 F8로 한 줄 잘 가지고 왔죠. 정말 르노코리아의 QM6가 맞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르노코리아의 QM6 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것은 역시 테이블 row가 맞대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현대 아반떼 AD 세 번째도 맞네요. 테이블 row가 이번에는 들어왔고 네 번째는 아니래요. 그래서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네 번째 거를 다시 가지고 와 보면은
네 번째를 건너뛰고 다섯 번째 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르노 코리아, 삼성, SM6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건너뛴 여기에서는 네 번째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20개가 빈칸 없이 잘 가지고 오는 걸 확인했는데 정말 20개 맞는지 볼까요? 개수를 보니까 19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tr 태그가 0부터 20까지 총 21개의 tr 태그가 존재하는데 제가 1부터 20까지만 했잖아요. 이걸 21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보면 아마 여기는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라서 티가 안 날 텐데 맨 밑에 거 한 줄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격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값을 가져오기만 한 건데 이 브라우저의 특성이 뭔가 액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클릭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입력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해온 것들은 가지고 오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1페이지를 크롤링을 했단 말이죠. 이제 2페이지를 크롤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는 2페이지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넘어갈 거고 그 2페이지를 다시 가져오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페이지를 클릭하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2페이지를 클릭하면 개발자 도구에 그 해당 태그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우클릭해서 카피하고 셀렉터를 해보면 직접 실행창에 출력을 하면 자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id겠죠? 샵은 그러면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 바로 위에 div라는 영역 태그가 존재하고 id는 페이지네이션이라는 바로 이 페이지를 처리하는 이 페이지 영역이 이걸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d가 페이지네이션인 div가 있고 그 안에서 스팬 태그를 찾을 거래요. 근데 스팬 태그가 여러 개 있죠. 근데 nth child 2 하면은 두 번째 자식이니까 스팬 태그가 여러 개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스팬 태그 그리고 또 그 안에 a 태그 이렇게 해서 페이지네이션 id를 가진 태그에서 두 번째 자식인 스팬 태그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a 태그를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2라는 숫자만 바뀌게 되면 이게 3이 되면 세 번째 페이지, 4가 되면 네 번째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그럼 요거를 포문을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두 루프문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용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기초를 먼저 공부하지 않아요. 포문은 무엇이고 두 루프는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익혀져요, 몸으로. 그래서 저는 뭔가 책을 보고 챕터를 하나씩 하나씩 이론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게 굉장히 잘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실무 위주로 공부라기보다는 실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뭔가 이렇게 펜을 잡고 공부를 한다던가 외우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던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두 루프라는 걸 입력을 하고 가운데 포문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루프는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무한히 반복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 코드가 영원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엑셀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 두 루프를 멈춰주는 코드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걸 어디서 멈추냐면 제가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번 크롤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페이지는 처음에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페이지를 그냥 잘 크롤링을 해요. 첫 번째 페이지는 어차피 위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할 때 이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뭔가 get 해가지고 URL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20개 메모를 다 가지고 왔다면 여기에서 이제 요 두 번째 페이지네이션, 두 번째 페이지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클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이 CSS 셀렉터가 있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 볼게요. 자,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by CSS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로 여기에 복사했던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찾은 엘리먼트를 점 클릭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4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4페이지를 클릭해 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를 크롤링을 하고 그 첫 번째 페이지 크롤링이 끝나면 그 다음인 두 번째 페이지를 크롤링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릭하기 전에 페이지라는 변수는 페이지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1페이지를 크롤링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4 대신에 페이지가 들어가면 2페이지를 크롤링을 해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은 페이지는 그냥 단순히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런 문자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로 분리, 이것도 &와 쌍따옴표로 분리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F8로 쭉쭉쭉쭉쭉 가는데 요거 20번 반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중단점, 페이지 쪽에 중단점을 걸어두고 그냥 상단에 실행 혹은 단축키 F5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20개의 값을 다 크롤링을 하고 여기에서 짠 하고 멈출 거예요. 자, 이렇게 멈췄죠? 그럼 페이지라는 변수는 1이었는데 이제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네이션의 스팬 태그를 찾을 건데 몇 번째 자식의 스팬 태그? 바로 페이지라는 변수에 담긴 두 번째 자식의 스팬 태그, 그 안에 있는 A 태그를 점 클릭해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F8을 한 번만 눌러볼까요? 자, 페이지가 뭔가 바뀌었는데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 페이지로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루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for는 i는 1부터 21까지 반복을 돌고 이 tr 태그의 css 밸류 디스플레이가 테이블 row이면 또다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엑셀로 아래에다가 쭉 이어 붙여 줄 거예요. 행이라는 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5행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6행의 출력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F5 실행을 누르면 이 두 번째 페이지의 20개 메모를 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는 다시 한번 플러스 1이 돼서 이번에는 세 번째 페이지로 또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가? 지금은 두 루프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무한대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두 루프를 어디선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옆에다가 쓸 수도 있고 루프 옆에다가도 쓸 수 있고 쓰는 방법도 until 뭐뭐 할 때까지 혹은 while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 안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만약 10번째까지 크롤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10 더하기 1이 돼서 페이지가 1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 페이지가 11이면 exit 2라고 하면은 이 2라는 구문을 나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두고 Alt F11 눌러서 엑셀로 돌아온 뒤에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크롤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8페이지까지 잘 왔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에러를 살펴보니까 이 element is not attached to the page docu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엘리먼트가 어떤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보니까 디버거를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코드 전에 실행되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페이지로 이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올 텐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화면을 그리던 와중에 바로 이 엘리먼트를 지금 찾아서 거기에 있는 CSS 밸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화면이 그려지지도 않았으니까 이 find element by CSS를 이용을 해도 이러한 태그들을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아직 화면에 그려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클릭하고 나서 그 뒤에 잠깐 좀 대기를 시켜주면 돼요. 뭐 한 1, 2초 정도 대기를 해주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은데 요 간단하게 대기를 하는 방법은 VBA에서는 application.wait이라고 해서 타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타임을 지정을 해줄 때 현재 시간인 now에서 타임 시리얼을 이용을 해서 시간과 분과 초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시간은 당연히 0, 분도 0, 초는 한 2초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wait 기다릴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지금 시간으로부터 2초 지난 시간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 지금 크롤링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오류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9페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 상단에 VBA 상단을 보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VBA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행이 끝나면 이 실행이라는 글자가 없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크롤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자 상단에 보시면 실행이 없어졌죠.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 행이 6행부터 쭉 내려가면 마지막 205행까지 총 정확하게 200개의 데이터 한 페이지에 20개씩 10페이지니까 200개의 데이터를 아주 잘 크롤링을 해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 연식, 주행거리, 연료, 지역, 가격, 링크만 해왔지만 만약 이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또다시 크롤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상세 페이지로도 접속을 해서 이 상세 페이지 안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배송 정보도 있고 뭐 이 차가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들도 뭐 패키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등급이나 요 확인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무사고인지 이런 것도 보험 이력, 내차 피해 2회 이런 것들까지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다 크롤링을 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목록에 있는 요 매물 사진들 이런 것들도 크롤링을 해서 이 엑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PC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등록에 있는 매물들을 했지만 이렇게 우대 등록이나 사진 우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작되는 이 조건을 뭐 제네시스의 어떤 G80 이렇게 옵션들도 미리 설정을 해두고 지역도 경기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내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면은 이미 브라우저에서 이 세팅된 조건에 의해 나온 이 매물들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조상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크롤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고 만약 더 이상 뭐 10페이지가 아닌 뭐 50페이지 이상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코드도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셀레니움을 이용한 다른 페이지도 크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특정 페이지를 크롤링을 하고 싶은 웹사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